구체적으로 이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처음으로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지지입니다. 이 많은 암 환자분들이 그 암에 걸렸을 때 실제 본인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주변인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. 그때 한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. 이러한 지지할 수 있는 그 환자들이 숫자가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지고 실제 생존율이 더 늘어난다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요. 또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, 이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연구를 한 거예요. 근데 이 난소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사회적인 애착이 이 높으신 분들이 있고, 또 사회적인 애착이 그다지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이럴 때 이 사회적인 애착이 더 강하게 있으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가지고 더 오랫동안 사시고 재발률이나 이런 것들도 떨어진다는 이런 임상 연구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게,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생명도 좀 이렇게 단축이 되어지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. 이 구체적인 또 이유가 되는 것이 DNA의 끝에 달려있는 생명시계 줄이라는 그 물질이 텔로미어라는 물질입니다. 근데 이 물질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벤트가 있잖아요.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.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줄이 점점 짧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. 하지만 만약에 건강한 식이요법이나 운동이나 수면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은 그 환자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 또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. 대표적으로 이 암 환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그런 방안으로서는 인지행동 스트레스 관리라는, 다시 말해서 Cognitive Behavioral Stress Management라는 CBSM이라는 전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. 이것을 유방암 환자들에게 대비를 해가지고 11년 동안 그 생존 그리고 재발 부분에 있어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이 관리를 하신 분들이 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재발률도 줄어들고 또 오랫동안 생존하신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수면 시간 중에는 우리 뇌의 어떤 독소나 이런 것들이 이 해독이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.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. 이 수면 시간 동안에 이 회복 기능이 우리가 이제 깨어 있을 때 축적이 되어지는 이런 신경 활동의 분해 생성물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성인 뇌의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이 개선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수면 중에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. 이 암 환자에게 있어가지고 또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, 충분하게 잠을 자고 또 숙면을 취하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가지고 이런 공격적인 유방암에 좀 덜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또 이렇게 발표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는 거죠. 다음으로는 우리가 운동도 빼놓을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한 생활 습관, 생활 관리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. 구체적으로 암 환자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 암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. 121명의 유방, 굉장히 많은 환자 숫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결과죠. 환자들이 어떤 환자분들이셨냐면은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이 호르몬 차단 약물을 주사를 맞거나 이제 복용을 하시는 그런 경우의 환자분들이셨는데요. 실제 이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운동을 충분히 한 경우에는 신체 구성 성분이나 아니면 BMI 지수 등등이 운동을 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, 또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이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그런 결과를
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 전립선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. 노령층에 캐나다의 연구자들이 17년 동안 800명의 전립선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마다 그 운동의 상태를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. 그랬을 때 정기적으로 그 레크레이션을 계속 즐기시고 또 관리를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사망의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또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. 이 암 환자분들은 그 먹는 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. 근데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, 이 과일과 야채를 하루에 200g 이상 그 섭취를 한 군과 또 섭취하는 군을 비교를 해보게 됐을 때 이 암뿐만이 아니라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뇌졸중이나 관상동맥 질환 이런 것들도 감소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암에 대한 이런 발병률이나 사망률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준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그 발표가 된 바 있고요. 우리가 십자 확과 채소라고 하죠.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라든지 아니면 배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한 그런 그 유방암 환자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재발률이 지금 그 적게 섭취한 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섭취한 그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섭취한 경우에는 무려 52%나 그 재발률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그 환경 독소를 또 관리해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생수병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비스페놀 A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. 특히 이제 뜨거운 차 안에 생수병을 놓게 되면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물질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졌을 때 유방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. 또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물질 중에서 파라벤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. 근데 이 파라벤이 유방암 세포 중에서 인간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의 그 리간드 이제 역할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. 따라서 이런 환경 독소를 우리 주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충분히 거기에 노출을 안 시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인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6가지의 그 통합 치료 방안들, 통합 관리 방안들을 하나하나씩만 관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기적으로 6가지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그 시너제틱한 어떤 그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